안녕하세요. 주식 읽어드리는 남자 조진입니다.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0.39% 정도 하락 처리가 나오면서 25만 3,500원에 장 마감됐고요. 거래량은 385만 정도 나왔고 장 막판까지 해가지고 지금 정도 수준에서 종가 마감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해가지고 추석 연휴였기 때문에 거의 단기차익 매도는 한 3거래 정도 해가지고 다 추려가 된 걸로 보이고 있고요. 하방권에서 받아 먹어주는 수급도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요 정도 수준에서 종가 마감되면서 연휴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 끝나고 나면 반등권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10일 날짜에도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13일부터 해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는요, 이번 추세 끝나고 나면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이버가 생각보다 삐 굉장히 적게 받고 있는 회사 중 하나예요. 네이버를 분기 보고서를 먼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의 반기 보고서를 봤을 때 자, 여기 네이버가 유동자산 부분도 9조 9천억 정도 약 10조 원 정도 가지고 있고요. 현금성 자산도 한 4조 8천억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유동부채 부분이 7조 6천억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가 100%가 안 됩니다. 굉장히 재무 상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5,200억 가까이 나온 회사예요. 반기를 했을 때는 1조 원 가까이 나온 회사인데 그럼 1년을 썼을 때 현재 나온 실적만 봐도 2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 회사가 PER을 갖다가 뭐요? 받고 있는 밸류가 뭐요? 보시면 시가총액이 얼마요? 39조 6,800억. 한 20배 정도밖에 PER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3분기 실적 부분이 가이던스에서 훨씬 더 잘 올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5,500억서부터 5,800억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그리고 4분기부터 해가지고 점점 더 늘어날 건데 지금 중요한 게 뭘까요? 네이버가 초성장주다. 그리고 예전에 뭐였습니까? 비대면 해가지고 코로나 터졌을 때 비대면 관련주로 해가지고 막 올라갔었잖아요. 막 올라가니까 성장 주격 대우를 받는다라고 해서 굉장히 높게 받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핀테크 회사, 플랫폼 회사 아니면 이런 포털 사이트 회사가 를 갖다 20배 정도 받는다는 건요.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적 부분이 늘어나는데 뭐요? 제가 왜 10월 13일부터 네이버를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타점 부분을 잡아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요번에 두나무하고 이제 합병 부분에 대한 거 진행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부각처를 받으면서 네이버가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갔죠. 그런데 이 정도면 단기 차익 매도를 거의 다 출혈시킨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3거리 연속 내리쳤다가 얇은 모형 형태의 전환처리 나오면서 아래코 수급 처리 들어왔는데 OBV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고 신용점거 부분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다면요. 수급이 하방에서 상방 포지션을 받아주는 이 수급이 훨씬 더 세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석 연휴 직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단타 트레이더들 혹은 기존 주주님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서 좀 매도를 때리면서 좀 주가가 보합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나는 거죠. 이 수급은 10일 날짜나 13일 날짜가 되면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요? 강하게 수급이 들어가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히면서 이 사업성이 증대되는 기업들이 정말 많지 않아요. 카카오, 네이버 정도 그리고 은행 관련되어 있는 주들 그 종목들이야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한 게 베이스가 깔리고 있겠지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날이나 네이블이나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막 발행한다라고 나오고 있는 회사들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영업이익 측면이나 매출 부분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가치 부분을 당겨와서 밸류 고평가를 때면서 막 올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적 시즌이 오면 달라지죠. 말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영상 처음부터 좀 말씀을 미리 드리지만 지금 정도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좀 잡아야 될 때가 왔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부터 이제 두나무하고 합병필 부분에 대한 거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지금 보시면 뉴스에서도 연일 20조 빅딜 앞두고 해서 복잡해진 몸값 방정식 나왔는데요. 이 합병부에 대한 비율 부분이랑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끝까지 보셔서 명확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뭐 수급 처리랑 포지션 그리고 우리가 타점 부분을 다 봐도 되는 건지 그리고 수석 연휴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상태 시장 상태하고 외인들이 지금 매수 들어오고 있거든요. 스테이블코인 내에서도 수렴의 장세가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그 매도를 때리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장초반 매수 때려주다가 결국 매도로 끝나긴 했죠. 큰 수량은 아니었지만요. 키맞추 장세가 지속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우선 외인들이
뭐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좀 애매한 포지션 잡고 있으니까 그 기관들이 외인들의 포지션을 좀 따라가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 가지고 신용 잔고도 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장대항 형태로 올려질 가능성이 조금 다분히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합병비율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 댓글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선은 여기도 써져 있지만 두나베의 기업가치가 14조, 지금 상태는 12조 정도 됩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4.7조 정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부분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합병처를 했을 때는 기업 가치 부분에 대한 식 계산을 하긴 하지만 영업이익 부분을 좀 계산해가지고 합병 비율을 정할 때도 있어요. 뭐 두나무가 이제 1조 1,900억, 네이버 파이낸셜이 뭐요? 1,035억 원입니다. 합병 비율이. 두나무하고 네이버 파이낸셜 모두 비상장 회사인데요. 보안 비율이 산정이 어떻게 될지 좀 관심 쏠리고 있는데요. 상장 처리가 돼 있다고 한다면 주가 상태를 가지고 합병 비율을 정하는데 비상장이기 때문에 따로 정하거든요. 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1대 3이나 뭐 1대 4 정도 말을 하고 있지만 뭐 간혹 1대 09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합병 처리가 되면은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두나무는요.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나무가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두나무 쪽에다가 유리하게 좀 줄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그 이익은 나중에 네이버 쪽이 먹기 때문에 두나무한테 우선적으로 유리하게 줄 수밖에 없고 특히나 합병체가 되면요. 대표의 자리는 두나무 회장이 대표 자리로 가기 때문에 이 비율 자체가 두나무로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포괄적 주식 교환은 주주총회 특별 이제 그 사항으로 주주 출석 주주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주 설득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네이버 파이낸셜 필요가 없어요. 네이버 지분이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의 75%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두나무가 문제죠. 두나무의 경우에는 송치영 회장이나 김연경 부회장 그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두나무 5% 이상의 이 주주 지분율이 한 62.37% 있기 때문에 이들 합의가 있으면 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부분 이 분들을 좀 설득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네이버는 크게 문제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분 25%를 보유한 이대 주주인 미래에셋 그룹 입장에서는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조금 뭐 기분 별로 썩 좋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뭐 나스닥 상장하고 나면 지분 가치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미래 가치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에서는 네이버가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해가지고 업계 1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요번에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스테이블코인 관련해가지고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이 보였던 이 정고점 부분도 못 올라왔다라는 게 그런 반응이죠. 30만 선까지 증권사 측에서 계속해서 연일 목표가를 내놓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뚫지 못하고 추석 연휴가 엮였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실적 시즌까지 겹친다라고 하면은 네이버가 응축되어 있던 이 힘을 엄청난 상승에 대한 탄력 부분을 훨씬 더 세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내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뭐요? 이 네이버로 같이 한 번 더 대응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조현생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049-9614 번호로 뭐요? 네이버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 실시간 대응 분할 매수 매도 타점 후속 추가해 드리고 있고요. 단타 종목도 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라고 딱 세 글자 남겨놓으시고 대응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네이버라고 세 글자 남겨주셔서 네이버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이 추석이 끝나고 나서 10월 13일, 10월 10일, 뭐 10월 10일부터 거래가 재개되긴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은 10월 13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대응 타점 문자로 받아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보신 것처럼 업계에서 30만 원까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우선은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죠. 그 스테이블 코인 부분에 대한 것 좀 언급을 하면서 결국엔 샘 월트만이 뭐요? 챗 GPT도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처리 가능하게 하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챗 GPT에 대한 유료 이용자 숫자가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것을 빠르게 적용 처리시키는 것도 좀 내용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뭐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주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전체 시장 상황은 사실 반도체 섹터의 그냥 압승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발음 좀 샜네요. 반도체 섹터의 압승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뭐 10%, 삼성전자가 뭐 한 4%까지 올리면서 샘 올트먼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다가 뭐요? AI 반도체 칩을 갖다가 50% 이상 가까이 D램이랑 낸드 부분을 이제 좀 주문을 하고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뿌리는 양이 60만 개에서 70만 개 정도를 주문했다라고 해요. 90만 개죠. 90만 개. 근데 1년에 생산하는 게 120만 개 정도 이제 생산이 가능한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합쳐서 근데 한 90만 개 정도를 이제 가져가겠다라고 한 거니까 이게 한 달에 그 정도 생산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줌이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수급 처리가 들어온 건데 그 미장도 좀 오르더라고요. 반도체 관련 이제 섹터들이 반도체 3배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 근데 그런 면에서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좀 올랐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요. 한은은 계속해서 은행권에만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에 대한 권한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코인란 불안 없애려면 스테이블 코인 준비 자산 한은에 애치해야 해가지고 이자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김범수 의장이 처벌받는다고 하면 카카오뱅크 2대 주주로 떨어지게 됩니다. 카카오는 그에 리스크가 좀 있는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안 나오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만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어쨌든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은행사를 막 죽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그래서 내부패 증권 얘기가 계속 나온 이유가 거기에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나 그리고 이 하는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은행권에만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그 수급 상태 포지션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네이버 이렇게 실시간 타점, 소통방도 참여하시고 실시간 타점까지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옆에 보이시는 뭐예요? 3049-9614 이 번호로 네이버라고 딱 3글자 보내놓으시고 연휴 기간 동안 이 정보들도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이 연휴 끝나고 나서 같이 완벽하게 대응해서 30만 돌파한 구간 매도, 고점 매도 타점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자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이 본방상을 봤을 때 이평선 하단과 또다시 뭐예요? 이으면서 상단 부분 잘 지키면서 가져갈 가능성이 커요. 상단 티어 올랐다가 단기차익 매도, 상단 티어로 단기차익 매도 하면서 매집선 형성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3거래 정도를 봤었을 때 오늘 같은 경우도 윗골이 달리면서 단기차익 매도 나오면서 아랫골에서 수급 처리 들어왔고 한 2시에서부터 뭐예요? 하반권 받쳐가면서 얇은 봉 전체 나오면서 이평선 지키고 있는 상태죠. 빠질 것 같지 않아요. 주가가 여기서도 보시면 주봉상을 봤을 때도 뭐예요? 급등상 시켰던 거를 다 반납시키고 얇은 모양의 전환 처리, 수급 처리 보시면 쭉 이었을 때 뭐예요? 동일선상에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정도 된다고 하면은 오비브 수치 이 정도 올라오니까 충분하게 받아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투자자별 매매 통화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올려치고 있죠. 주봉상을 봤었을 때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평선 하단 구간에서부터 상승, 하단 구간에서부터 상승 해가지고 이평선 상단 찍고 내려왔고 그래서 매집선 형성 다음에 똑같이 포지션이죠. 다시 또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상승 채널이에요. 주봉상으로 봐도 어쨌든 네이버가 굉장히 수급 상태가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상승으로 강하게 30만 돌파하는 확정적인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매매 동향 보면 선물 포지션에서 어떠세요? 보시면 선물 계약권 외국인들이 완전히 강상방이었죠. 저는 솔직히 그 셧다운 부분에 대한 게 있었잖아요. 미국 측에서 셧다운 부분에 대한 걸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셧다운을 계기로 해서 금리 인하가 좀 빨라질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50bp까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공화당 측에서 민주당이 하는 걸 굉장히 좀 화를 많이 내는 것 같고 엊그저께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을 엄청나게 셧다운했다라고 이제 비판을 많이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역사상 보면 셧다운 처리가 되고 나서는 항상 S&P 500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관차분들도 이걸 알고 기관 쪽에서도 알고 있는지 투매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포지션도 그냥 그대로 상방으로 잡고 있고 비차익 매수에도 갖고 들어와 버렸어요. 오늘 오전부터 들어왔죠. 그러면서 A대 지표 자체 과매도권 다시 한번 떨어지려고 했다가 올라가려고 한 추세이기 때문에 이 외인들의 수급은 함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외인들의 롱 포지션에 대한 계약권이 18,700계약권이 넘어갔고 숏 포지션이 지금 1,800계약권입니다. 이게 지금 지수 자체를 상방 포지션을 안 올리려면 이렇게 계약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기관들 쪽에서는 뭐요? 외인 따잡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개인들이 매도가를 좀 때린다라고 해서 지금 예탁 자금 70조 원이 넘어요. 그러면 융자 잔고 부분이 22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기관들만 갖다가 얘네들이 때려 눕힐 수가 없어요. 걔네들 수급이 워낙 세요. 자, 보이시죠? 지금 고객의 예탁 자금이 76조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잡기 투자라고 했는데 기관들이 이렇게 따라잡기 투자를 해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물량 보세요. 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용 반대 매매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시용 잔고가 어차피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시용 반대 매매가 안 나오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쵸?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 추석 끝나고 나서 올려쳐 가지고 쫙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포지션을 어떻게 잡는지 말씀드릴 거냐면 지금 어쨌든 간에 핵심 물량 자체가 뭉쳐져 있는 구간이 얼마예요? 주봉으로 좀 볼게요. 461,000 원, 299,900, 300,000 선까지가 이 매집 물량이 좀 뭉쳐져 있어요. 매물대 좀 보도록 할까요? 여기도 보면 이제 시점 좀 킬게요. 여기 보면 OBFC가 이때 가장 많이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동일선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여기서 매수점이 들어오기 때문에 OBFC가 올라오면서 하방에 막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평단가가 떨어진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수급상만으로 올려쳤을 때 300,000 선까지는 충분하게 다시 재터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이상 올렸을 때는 시작시 맞춰가지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이상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00,000 원 선 포지션 나오고 나서 그 이상 올라갈 때 투명상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이 구간 위에서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뭐예요?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과 올라갔었을 때 매도 타점, 이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더 빠르게 잡고 싶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조금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옆에 보이시는 010-3049-9614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 문자로 죄송해요. 네이버라고 넣으시면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좀 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 드릴 건데 요거를 잠시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문자 전송에 대한 문자 전송을 해가지고요.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종목명 하나오션 제가 여러분들 이거 25일 날짜 전후로 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필리온 측에서도 수주권 나오고 임박입니다.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는 150척에서 250척 사이가 지금 우리나라로 수주권이 떨어질 거고 그리고 MRO 부분도 진행이 되면서 2027년도까지 이 수주 단고 꽉 차 있습니다. 이젠 단가를 높게 잡아서 반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V자 반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거 이제 제가 먼저 대응 처리 다 보내드릴 거고 매수가 73,900원, 총 비중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을 위한 매도는 80%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6일에서 10거래 가져가다가 저랑 매도 처리하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매수가 매도가 이건 따라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뭐 보여줄 거냐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그리고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요걸 전체 다 실시간으로 무료로 발송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49-9614 이 번호로 문자로 네이버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걸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이 링크로 입장하고 싶다 하시면요. 원하신 쪽으로 다 발송 처리 이렇게 링크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시장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가져가신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시중에서는 그래요. 은행만 코인 발행 그건 카르텔 지켰다라는 뜻 해가지고 디지털 자산 영토 넓히는 게 중요. 금융당국 전적 태도 있어야 해가지고 하는 쪽에 대한 내용들을 비판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시중에서도 그렇죠. 근데 이게 원론적으로는 그래요. 우리나라가 사실 원화가 있고 달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반해갔다가 규처리가 없이 발행되면은 달러가 우리나라 원화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신용카드 쓸 때 비자라고 써져 있는 신용카드 쓰고 계시죠? 이거는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다 사용 가능해요. 근데 국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들이 있어요. 비자가 안 붙은 거. 마스터로도 있던가요? 그거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이제 신용카드니까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처음에 딱 발행을 하고 이게 또 이자까지 똑같이 준대요. 근데 하나는 국내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둘 다 사용 가능한데 하나는 국내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그럼 처음 시작하면 뭘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이거 둘 다 되는 거 가져가겠죠. 그러면 원화화폐 시장도 먹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나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해외에 늦어져요. 뒤쳐져요. 후발주자가 되죠. 국회에서 의결하고 시행령하고 이거 갖다가 시행령 처리해가지고 언제부터 시행이 될 거다라고 이제 법률 의결하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 두 개를 다 발행을 시킬 건데 그 대신에 한우는 은행만. 왜? 은행은 한은에서 통제가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시중에서나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이건 후진적인 발상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결론적으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네이버는 실적 부분이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상표권도 괜찮게 잘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에서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좀 잡아 가지고 말씀드렸던 포지션 부분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개인 연락처 304 914로 네이버라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딱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자, 단타로 1억 만드는 건 단돈 100만 원으로 수개월대로 1억 만든 프로젝트를 좀 초대를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딱 하루에 4%씩만 수익이 나면 충분합니다. 타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기적의 프로젝트에 초대를 해 드릴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종목 이렇습니다. 하루에 4%씩 수익이 나는 종목을 드릴 건데요. 이것을 매매하시면 되는데 한 개에서 두 개, 많게는 세 개까지 좀 종목을 드릴 건데요. 이것만 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면 됩니다. 딱 한 번 4%면 그만하시면 되고요. 누적으로 재투자할 때 200% 이상 수익이 나고 욕심내지 않고 단타 재투자한다는 원칙만 지켜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면 100만 원으로 여러분들 한 달에 지났을 경우 210만 원이고요. 3개월째 1000만 원을 돌파합니다. 5개월째 기억나십니까? 119일이 되면 1억 640만 원 돌파라는 기적이 발생하는데요. 제가 아침마다 드린 종목 반드시 매매한 약속 지키셔야 되고 여러분들 매수 몇 타점 제가 들어가는 매수 몇 타점인데 4% 이상 수익이 나면 잘 매도거든요. 욕심내지 않고 하루에 4% 이상씩 한두 종목 매매하시면 충분합니다. 3번을 넘지 않아서 리스크 줄일 거고요. 매일 원금의 수익을 재투자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한테 아침에 종목을 드릴 겁니다. 종목 명과 매수가 4% 이상 수익이 나면 원금과 수익 같이 더해서 재투자를 계속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단돈 100만 원 1억 만들기 몇 개월 안에 5개월 안에 충분합니다. 이런 기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타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기적 프로젝트 매일 여러분들 한 개에서 두 개, 많게는 세 개까지 그중에서 한 번만 수익이 4% 이상 나는 것을 원금의 수익을 더해서 재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기적이 나온 프로그램에 꼭 참가하시고요. 단타라고 두고 꼭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보고 계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면 안심 링크 달아놨으니까 꼭 클릭하시면 이렇게 넘어가니까요. 여기다가 네이버나 혹은 단타 입력해서 전송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좋습니다. 추석 연휴를 이제 앞두고 국장이 이제 마감이 됐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연휴간 푹 쉬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댓글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휴 기간에도 계속해서 특별한 이슈 있으면 영상 계속 찍어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읽어준 남자 조진이었습니다.